네, 지금부터 제25회 한국 IPO 센터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허는 비즈니스 성공의 보증 수표입니다. 발제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기업의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기본은 비즈니스 현장에서 계속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참 생각하는 가운데 이런 제목을 가지고 발제를 하면 좋겠다라는 발제의 어떤 계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기 거북이들이 아래서 나와서 바닷가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 거북이가 아래서 나와서 바다로 들어가기까지는 하나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 모래밭을 일단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모든 바다 거북이들이 이 모래밭을 다 지나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모래사장에서는 이 바다 거북이를 잡아먹고자 하는 새들이 막 날아다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 바다 거북이들이 바다에 들어갔다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다 물고기들과 또 바다 물표범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창업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지만은 다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남아있는 기업의 수를 보면 상당히 적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기본은 뭐냐면 비즈니스 현장에서 어제도 살아있고 오늘도 살아있고 내일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생존의 가치는 우리가 생존에 있어야 또 성공도 꿈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비즈니스 현장에서 계속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들이 알기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준비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또 전략적 위를 선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식재산 전략이 상당히 필요하고 특허와 상표와 디자인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늘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재산 어떤 전략이라는 것은 그 지식재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의 목적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의 어떤 실질적인 권리 범위를 보호하기 위한 특허가 필요합니다. 그런 기업이 있고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 특허 건수가 많은 게 필요해요. 이 두 기업은 특허를 획득하는 전략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 것이냐 이쪽으로 갈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은 실질적인 어떤 전략 또 경험을 아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만나보니까 또 특허에 대한 기업의 결핍과 고민은 뭐냐면은 과연 어떤 게 특허가 되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어떤 부분이 특허가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특허 사무소에 일을 할 때 그쪽에서는 뭐 메일을 보내고 그러면은 분명히 한글로 써 있는데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뭐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특허가 되는지 그리고 특허 전문가들과 소통할 때 있어서 잘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소셜 IP 허브인데요. 소셜 IP 허브에서는 상장 준비 기업을 위해서 특허 아이템을 발굴하고 특허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 일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희는 그것이 또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상장 기업이 특허 사무소한테 특허 출원을 의뢰하고 특허 사무소에서 명세서를 작성하면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최종 출원 지시까지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는 이 서비스를 상장 준비 기업을 위한 지식자산 컨시어지 서비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특허를 받아야 된다, 많이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업은 뭐를 해야 된다고 했죠? 기업의 기본은 생존. 그러면 특허를 받는 게 진짜 생존하고 직접적 연결되는 걸까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던져봤던 건 뭐냐면 Y라는 질문이었어요. 왜 우리가 특허를 받아야 되지? 왜 우리가 상표를 받아야 되지? 왜 디자인권을 받아야 되지? 당연히 특허를 받아야 되는 건 우리가 기업이 특허가 필요하니까 받아야 되죠. 그래요? 왜 기업에 특허가 필요해요? 이렇게 Y라는 질문을 자꾸 던져보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특허를 위한 특허를 확보하는 게 아니고 기업의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허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특허와 상표와 디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다고 그러면은 왜 우리가 그걸 확보해야 되는지 그 이유, 첫 번째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 항상 물음표를 가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현실을 직시합니다. 우리가 이 기업의 특허를 확보해 주는데 그럼 그 특허가 확보된 특허가 그 기업에 이런 100억 원 정도의 보증 수표가 될 거냐 아니면은 뭐 특허를 확보하는데 438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의 비용만 들어놓고선 나중에 부도 수표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10건의 특허가 있는데 그 10건의 특허를 통해서 100억의 가치를 받을 거냐 아니면은 그
그럴싸한데 실질적으로 행사하려고 보니까 이런 부도나는 부도수표가 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특허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지를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BTI 전략입니다. 이 BTI 전략을 보면은 비즈니스와 기술과 지식재산이 이렇게 세 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 개를 나열하니까 많은 분들이 선택적으로 습관적으로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아 맞아요. 대표님 사업이 잘 되려면 비즈니스 성공하려면요 비즈니스 모델이 좋아야 돼요. 비즈니스 아이템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비즈니스 아이템은 쌈박하니까 우리한테 투자하면은 투자자께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무슨 말씀이세요? 비즈니스 아이템이 아무리 좋아도요 기술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은 뭐라고 하냐면 비즈니스 아이템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게 특허로서 확보돼야만이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죠. 특허를 반드시 확보하기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이 세 개 중에 어떤 하나에 집중하거나 습관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찾아본 것이 절권도라는 절권도의 교훈입니다. 이수룡이라는 그 배우와 무술가예요. 이분이 창시한 무술 절권도거든요. 저도 이제 절권도를 몇 개월 동안 수련했는데 제가 절권도를 수련하면서 나름대로 익혔던 건 뭐냐면은 제한되지 말고 다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님 어떤 권투 선수가 있는데 권투를 하다가 발로 상대방의 얼굴을 딱 차서 이렇게 KO를 시켰어요. 그 권투 선수는 어떻게 될까요? 퇴장, 실격을 당하게 되죠. 당합니다. 근데 이 절권도에서는 발을 사용하는 이걸 사용하는 아무 상관없어요. 팔꿈치를 사용하는. 그런데 많은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다른 기업이 우리의 기술을 훔쳐갔어요. 저 사람이 우리의 직원을 빼갔어요. 우리 노하우를 빼갔어요. 저 사람은 정말 불공정한 사람입니다. 처벌을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이죠. 원래는 정정당당하게 다른 사람의 기술을 빼가면 안 되는 거고 직원을 빼가면 안 돼요. 그런데 현실이라는 거는 어때요? 그런 것들이 상존한다는 거예요.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가 부조리하다, 국가 정책이 나쁘다, 국가 법률이 나쁘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현상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를 제한되지 말고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활용을 해서 내 사업을 일으켜야만이 바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그림은 절권도의 문양이에요.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는 게 있고 밑으로 내려가는 게 있어요. 딱 보면 음과 양 그런 생각이 나죠. 많은 분들도 선택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양의 성격이라 다른 사람 앞에 나서서 말하는 걸 좋아해요. 나는 음의 성격이어가지고 세상은 좋아하는데 다른 앞에 나서 하는 건 힘들어요. 또 불리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문양이 같은 건 뭐냐면은 음양 간의 연속적인 상호작용을 계속적으로 뭔가 할 때 뭔가 활력이 일어나고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비즈니스 성공을 부르는 실전 IP 전략은 뭐냐면은 비즈니스와 기술과 이 특허가 하나의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자꾸 서클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특허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그 속에서 비즈니스 아이템을 찾아내고 그 비즈니스 아이템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을 또 개발하는 겁니다. 그럼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템과 기술이 나왔을 때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비즈니스와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특허를 획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획득하는 게 아니라 특허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 그래서 이 특허를 가지고 또 비즈니스를 뭔가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의 텀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특허에서 비즈니스 기술 나오고 여기서 또 이렇게 특허가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자꾸 서큘레이션이 돼요. 그래서 선택이 아닌 연속적인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반드시 비즈니스에서 생존할 수 있고 성공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BTI 전략을 계속 해볼 텐데요. 그럼 비즈니스와 기술과 이 지식재산이라는 어떤 하나의 프레임을 가지고 사고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특허를 가지고 보증수표가 될 거냐? 중요한 건 뭐냐면 과정의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특허를 하나를 확보하고 두 건을 확보한다고 세 건을 확보한다고 그래가지고 보증수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특허를 확보하는 가운데 어떤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탄탄하게 가져가느냐 그 과정을 없이 그냥 결과만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특허는 보증수표가 될 수 있고 어떤 특허는 부도수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증수표가 될 수 있는 기업은 뭐냐면은 특허를 우리가 아이템을 발굴하고
그걸 명세서로 작성을 해서 출원을 합니다. 그러면은 특허청에서는 심사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특허를 줄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허를 출원했을 경우에 어떤 거는 등급이고 어떤 거는 거절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결과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우리 거절됐으니까 그동안 돈 들어갔던 거 200만 원, 300만 원이 헛수고했다 생각합니다. 근데 특허가 부종수표가 되기 위한 기업은 뭐냐면은 우리가 특허를 출원하면 내 기술이 진짜 대단한 기술이고 내 비즈니스 아이템이 진짜 대단한 비즈니스 아이템을 생각했는데 막상 특허 심사를 받아보니까 이미 3년 전에, 4년, 5년 전에 미국의 어디에서 이미 나왔던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심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술과 똑같은 게 이미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런 과정이 없다고 하면은 내가 독창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투자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대표님, 우리 기업은요 이런 비즈니스 아이템이 있고 이런 기술이 있는데 진짜 뛰어나요. 애플보다 뛰어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주는 거야. 그거요? 제가 볼 땐 별로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겸손하게 네, 그럼 우리 기술이 별로니까 우리 기술 업데이트 시키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이 우리 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이 업황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심사 결과를 받아본 사람이라면은 좀 냉철하게 볼 수 있는 거야. 우리 기술 새로운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때 있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기술을 좀 내실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A라는 방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 있으니까 우리는 B라는 아이템을 더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아니면 우리는 아예 아이템 A를 적어버릴 거야. 그래서 우리 B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B라는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기술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특허 출원을 하는 기업들은 뭐냐면 습관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특허를 출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특허 출원 과정을 통해서 일단 한번 필터링이 됩니다. 이런 필터링이 된 아이템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더 성공을 향해서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현실 감각의 가치입니다. 아까 이 대표님하고 같이 얘기할 때도 현실성이 있느냐, 아니 교과서적으로 남이 걸어보지 않은 길을 걸는 건 좋은 거냐. 어떻게 보면 남이 걸어지 않은 길은 아까 기술력에 어떤 중점을 둘 수가 있어요. 이건 아무도 지금까지 써보지 않은 기술이에요. 우리는 이 기술을 새로 발명을 했어요. 되게 혁신적인 거예요. 이게 새로운 거니까 미래가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그 기술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비즈니스가 나온다 할지라도 시장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면은 그건 100%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혁신과 현실이라는 것들을 잘 우리가 보고선 이 병아리가 어떻게 돼요? 따뜻한 봄날에 나와야 되잖아요. 추운 겨울날 나오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BTI, 비즈니스 아이템이 정말 이 사업이 될 것인지, 그리고 이게 실현 가능한 기술인지 아니면 특허로만 끝날 수 있는 기술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실행하는 가치예요. 실행하는 가치. 우리가 좋은 비즈니스든 좋은 기술이든 좋은 특허든 간에 그것들을 재빨리 권리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권리화된 어떤 지식재산 같은 경우는 실제 이게 비즈니스 현장에서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를 빨리 시행을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 현장에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를 빨리 봐서 이거를 그냥 스톱할 것이냐, 더 나갈 것이냐, 바꿀 것이냐, 업데이트할 것이냐, 이걸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이제 토론하기를 원하는 것은 특허가 우리 회사의 보증수표가 되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BTI 전략은 무엇인가, 그런 어떤 주제 질문을 가지고 우리 같이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TI 전략이라는 것은 비즈니스와 기술과 지식재산이라는 세 가지 관점을 하나의 프레임을 놓고 바라보는 겁니다. 꼭 비즈니스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자, 또 비즈니스라고 하면 이 비즈니스 아이템이 기술로 구현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 비즈니스 아이템을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 비즈니스 아이템인지를 봐야 됩니다. 어떤 비즈니스 아이템은 되게 좋은데 특허로 보호할 수 없는 비즈니스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출시했을 경우에 자본력이 많은 업체들한테 우리가 뒤처질 수가 있습니다. 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기술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비즈니스 현장과 상황들이 그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은 상당히 좋은데 그 기술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다른 비즈니스 인프라가 형성된 상태에서 그 기술이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준비 안 됐다고 하면, 너무 앞서 나간다고 그러면 좋은 기술이 나온다 해서 사양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좋은 비즈니스 아이템과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카피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작은 비즈니스 아이템을 할지라도 작은 기술을 하나 할지라도 이 속에서 또 특허로서 보호할 수 있는 상표로 볼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관점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면 좋은 비즈니스 아이템을 내가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특허를 뽑아도 못했다? 그러면 잠시 그 비즈니스 아이템을 실행만 있어가지고 멈출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좋은 기술을 받다 할지라도 그 좋은 기술이 구현될 수 있는 비즈니스 아이템이 아직 없다든가 특허를 확보되지 않았으면 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잠시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도 마찬가지예요. 특허도 만약에 비즈니스와 기술을 구현될 수 없는 특허라고 하면은 그런 특허를 위한 특허지 실제로 돈 되는 특허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각자마다 사업하시는 게 다를 텐데 이거 BTI 전략 내 사업에 어떤 사업인데 이 속에서 과연 비즈니스 방향은 어떨지 기술적인 방향은 어때? 특허를 구할 수 있는 방향이 있나? 좀 그거에 대해서